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지금은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죠. 물론 제가 속해 있는 이 부동산 중개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면해서 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언젠간 다 끝나고 언젠간 다시 한번 새롭게 희망의 싹이 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어느 정도 개발되고 마무리돼서 다 접종이 됐을 때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지금도 상가 분양이라든가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 그리고 상가 토지를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와중에 자영업을 해야 된다라면, 물론 그 동네를 걸어보고 직접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과 관련된 집들에 가서 맛도 보고 가격도 보고 어느 정도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연령대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요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가 요거 말고도 얼마든지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과연 내가 원하는 상권에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연령대가 어느 시간에 그것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들을 해야 그 업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지역 부동산이 아닌, 그리고 지역에 가서 발품 팔아서가 아닌 빅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봐야겠죠. 오늘은 제가 지금 있는 제 부동산이 있는 고덕 삼성전자 앞에 상가를 볼 거고, 시간을 나눠서 나중에 고덕 중심 상가, 그리고 서정리역 상가, 그리고 뭐 예전 구시가지들 상가까지 하나하나 볼 수 있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샘플로, 오늘 샘플 영상은 고덕 국제신도시 삼성전자 바로 앞, 북문 쪽이라고 하는데 이쪽 상가가 굉장히 번화해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평당 임대료가 얼마인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대로 라인은 평당 15만 원이 넘고, 이 안쪽으로 가면은 14만 원, 1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고 뒤로 갈수록 더 싸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그 자리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이쪽 라인에 지금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 그 시세는 단순히 그냥 볼 수 있는 시세인 거고요. 실제로 여기 상업을 하고 있는 이 시세가 어느 정도 참고가 되겠죠. 이쪽에 이제 헤리움 상가도 뭐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세대는 남아 있고 일부는 완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도 상가들이 쭉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다 공실입니다. 이거를 지금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현재는 이쪽으로만 지금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과연 어느 정도 상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상가들의 매출은 얼마고 어느 시간에 어느 연령대가 많이들 이용하시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상가 임대료도 한번 봐야겠죠. 삼성에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요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쪽으로들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요쪽 라인이라든가 요쪽에 있는데 현재 표본으로 볼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약 30평 정도 되고 30평이 415만 원이면 평당 뭐 한 14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15만 원, 14만 원, 13만 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임대료가 싸지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럼 대략 임대료는 이 정도로 봤고요. 과연 여기에 어떤 상가가 있고 그리고 그 매출들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것은 KB 리브온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아무래도 요 KB 부동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 파악에는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카드 매출 금액이라든가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이트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KB 리뷰원처럼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제 무료 사이트들만 볼 거고, 이 무료 사이트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발품 파는 것보다 손품 파는 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 이제 상담 고객들한테는 간혹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일부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평택에서 뭔가 자영업을 하신다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이트에 보면은 물론 아파트 뭐 이런 것보다도 오늘은 이제 상권 분석을 볼 거니까요. 상권 분석을 보게 되면 요 깃발을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약 500m 반경 정도가 나오는데 오늘 볼 것은 300m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핫한 동네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요거를 상권 분석 보고서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요. 물론 여기 업종 뭐 주요 상권 선택이라든가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샘플링으로 여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여기 상권 영역, 상권 동향, 이용 고객, 유동 인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 이제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지정한 요 지역이 나와 있고 그 대략적으로 뭐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동향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상권 매출 매장당 평균 매출 추이라는 게 나옵니다. 매출 규모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100만 원 억 단위로 나오는데 이런 것만 봐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밑에도 보게 되면은 상권 점포 수가 총 112개. 아까 그 상권 이렇게 원 쳐져 있던 그 상권의 점포가 총 112개가 있다. 그리고 총 매출이 40.1억 원. 예, 그러니까 꽤 크다. 그리고 매출 성장률이 228.7%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점포 수를 보게 되면 음식업이 16개, 소매업이 뭐 2개, 생활 서비스가 2개 해가지고 총 늘어난 점포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별 평균 매출액 순위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음식업이 몇 개 있고 6개월 내에 점포 변화가 16개 늘어났다. 이게 이제 빨간색이거나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소매업도 이런 식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점포별 월 평균 매출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100만 원이기 때문에 뒤에 공 6개 붙이면 가능합니다. 예, 100만 원 단위. 이게 이제 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2,700, 7,900, 1,400, 3,000, 2,600 이런 식으로 읽으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음식업은 평균적으로 2,7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리 잡았던 아까 예를 들어 한 30평 정도 되는 거를 월세를 내고 나서 인건비, 재료비 이런 걸 계산해 보셔야겠죠. 아까 한 400만 원 정도 나갔으니까 2,700 매출에서 400을 빼고 그리고 나서 뭔가 이렇게 내 재료비라든가 마진율을 계산하셔야겠죠. 소매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건데 여긴 편의점이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소매업에는 뭐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편의점이 여기 속하는데 편의점 매출이 꽤 높은데도 월 평균 매출액이 6개월을 보게 되면 조금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업보다는 경쟁이 좀 덜하다라고 나오지만 이건 이제 담배권을 어느 업종이 가지고 있냐, 즉 담배를 어느 편의점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매출이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떤 매장은 일평균 매출이 몇백만 원이고 어떤 매장은 몇십만 원인 거죠. 물론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매출이 나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고객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용 고객을 보면은 이제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고객들이 몇 명이나 여기를 이용했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나옵니다. 0시부터 24시까지 해서 주로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퇴근 후 저녁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점심 장사와 저녁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 유동이 지금 여기 하루에만 92,000명이 왔다 갔다 한다. 물론 92,000명이 이제 뭐
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지만 어찌됐든 유동인구가 92,000이 나온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25에서 34세가 39.8%, 35에서 44세가 20.8%, 25세 미만이 13%니까 대략 여기 연령대 그래프를 놓고 보면 요 연령대들, 20대 중반에서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들, 그리고 남성을 상대로 하는 직업을 해야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매출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생뚱맞게 이런 데서 여성 상대로 했다가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성들이 연령대별로 시간대별로 나와서 소비하는 게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여성을 상대로 하는 장사는 거의 장사가 안 되겠죠. 남성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 연령대들이 소비를 주로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유동 인구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어느 시간대에 그리고 몇 요일날 유동 인구가 얼마씩 움직이는지 볼 수 있죠. 여기는 딱 보아도 주말에는 다들 집에 가시느냐고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평일 장사다라고 보면 되겠죠. 평일에는 대체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난하게 유동 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은 아침 출근 시간에는 거의 없다가 출근 이후에 이제 담배를 피러 중간중간 나오고 점심때 이후로 쭉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요 정도 인원들이 꾸준히 유동 인구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상권은 어떤 장사든 대략 위치만 잘 잡으면 버텨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남성과 여성 비율, 그리고 나이대도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지금 여기 아까와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비율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돼 있는 장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상권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KB에서 부동산 상권 분석을 해놨는데, KB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이제 쓸만한 거는 매출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료로 어느 정도 평균 매출을 볼 수 있다. 대략 2,700에서 8천만 원 정도 된다. 요런 것들을 대략 보고 이 정도 매출로 어느 정도 장사가 되고 나한테 남는 게 얼마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KB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는 겁니다. 이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자료가 아까 KB와는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클릭해서 상권 분석, 경쟁 분석, 입지 분석, 수익 분석 이런 식으로 쭉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을 보면 이렇게 이제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아까 그 KB 거는 로그인이 필요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소상공인은 로그인까지 해야 됩니다. 로그인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꼭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입하셔가지고 꼭 로그인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발품도 중요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가는 것도 현장감 있게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알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가시면 좋겠죠. 로그인해서 아까 그것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도와 요 밑에 왼쪽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같은 영역으로 한번 볼 거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으로 해서요. 여기서부터 300m를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을 볼 건지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간이과세건 일반 과세건 간에 아무래도 소득 신고를 쭉 하시죠. 그걸 바탕으로 정말 볼 수 있는, 아까 KB도 이런 자료가 있지만 요거는 이제 소상공인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소매에서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종합 소매점 편의점 하나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편의점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거든요. 아까 이제 그렇게 진행해 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그쪽에 편의점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지 거의 KB랑 비슷하게 나오죠.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 유동이 5,700명이다. 몇 개의 점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쪽이 상권 등급으로 봤을 때는 이제 2등급이라고 나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을 때 1등급에 가까울수록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즉 1등급에 가까우니까 여기 편의점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권 평가 지수가 100점 만점 중에 마이너스 2.78% 증감률이 줄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편의점 매출이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장성이 높고 안정성이 낮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이 쭉 나오고, 기타 지역 있죠. 평택의 다른 지역이나 경기도의 다른 지역들과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런 자료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9%일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동산에 뭐 관심이 많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일반인 분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유료 사이트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요. 유료 사이트는 대략 어느 정도 매출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서 굳이 유료로 하실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만 아시고 그 동네 가셔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피해를 적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된 사람의 말만 듣기보다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시는 게 아무래도 좀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여기는 이제 성장성이 높게, 그리고 영업력이나 뭐 이런 거는 비해서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장성 쭉 이런 식으로 그래프라든가 안정성, 영업력, 구매력 이런 식으로 집객력, 집객력은 이제 유동 인구가 많아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쭉 그래프를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매출 분석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쭉 2020년도 4월 어느 정도 했는지. 굉장히 요즘은 AI라든가 빅데이터가 발달돼 있고, 요거는 다 그 편의점에서 신고한 매출이라든가 또는 그 연령대별로 요즘은 전부 다 카드를 쓰니까요. 카드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느 연령대가 어느 시간대에 소비를 했는지까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뭐 하나 창업을 하더라도 이런 거 하나만 더 보고 가도 아무래도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겁니다. 막연히 그 지역에서 장사가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막연한 자신감으로 가는 것보다 이 정도 확인해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도 해보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는 거를 가늠하고 움직이신다면 아무래도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네요. 요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다 읽어 드릴 수도 있지만 요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 해보실 수 있는 자료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게. 인구 분석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유동 인구가 월별로 어느 몇 월에 쭉 이동을 했는지, 거의 뭐 무난한 수준으로 유동 인구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성별, 그리고 연령대, 어느 정도 연령대의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20, 28, 24, 17. 거의 뭐 20대에서 50대 그 정도 연령대가 다 이용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시간대별 유동 인구도 쭉 나오고요. 아까 그 KB랑 봤을 때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KB는 이제 보기 편하게 돼 있었고, 요거는 조금 많은 자료가 담겨 있다 보니까 보기가 좀 불편하지만, 어찌됐든 보기 불편하든 편하든 간에 확인해서 나쁠 거 없는 자료입니다.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 상권을 분양받더라도 이런 걸 참고하시고, 장사를 하려고 하시더라도 이런 걸 참고하시고, 내가 뭔가를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라든가 했을 때 과연 유효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냈지,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자료들이, 그리고 좋은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으니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요런 거 쭉 다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상권을 직접 발품 팔지 않고 손품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저한테 오시면은 이런 거를 하나하나 같이 보면서 의논하고 같이 상가도 보고 하겠지만, 그 전에 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살고 계신 지역에, 여기가 꼭 평택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다 조회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조회해 보시고 나름대로 상권을 분석해 보시고 그곳에 있는 전문가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 보시고 거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폐업할 수 있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매출이 어느 정도 가늠되니 어떤 프랜차이즈를 해야 될지도 대략 파악이 되시겠죠. 물론 내가 손맛이 좋고 맛집을 할 수 있다라면 사실 맛집은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치가 좋으면 장사는 더 잘 되시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거를 떠나서 요 정도 지역에 내가 어떤 업종을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정도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요 정도면 가능하겠다. 이런 거를 막연히 어느 뭐 특정 지역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보다는 요런 걸로 있으면 좀 더 그런 게 명확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